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개썰매가 서론을 달리는 이곳은 러시아 최동단의 영구 동토입니다. 시베리아 허스키란 견종은 여기가 오리지널입니다. 가도 끝이 없어 보이는 이곳은 추코트카입니다. 보통 영하 60도에서 70도, 여름에도 영상 10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극한의 지역입니다. 북극곰도 서식하고 술록도 많이 삽니다. 여기서 교통수단은 시베리안 허스키가 끄는 썰매나 보통의 SUV보다 훨씬 큰 바퀴를 장착한 전지형 차량입니다. 추코트카에서 가장 큰 도시는 아나드르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와는 지척입니다. 비행기로 1시간 거리입니다. 추코트카는 굉장히 황량한 북극 지역이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인프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건물도 우울증에 걸리지 말라고 밝은색 페인트로 외벽을 칠했습니다. 첼시의 구단주였던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추코트카의 주지사를 3년 지내면서 많은 게 개선됐습니다.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추코트카 개발에 개인재산 2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는 세계 4대 정유기업이었던 시브니에프츠의 회장이었고 전세계 보호 랭킹에서 100위쯤 했습니다. 푸틴과도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푸틴이 그에게 추코트카를 맡긴 것도 돈도 많으니 잘 한번 동토를 개발해 보라는 의사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사람 보는 안목은 탁월합니다. 사람을 발탁해 검증하는 용인술이 보통이 아닙니다. 또 러시아는 요소요소에 인재가 차고 넘치기도 합니다. 아브라모비치는 추코트카의 마을 95%를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지역 개발에 애썼습니다. 러시아 최대 극지 지방인 추코트카에서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그야말로 전설입니다. 원주민들이 모두 그를 배고픔에서 구해준 은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니 집단 사방이 러시아 연방을 소수민족 단위로 분열시킨다는 것은 애당초 말도 안 되는 발상입니다. 등 따습고 배를 채워주는데 독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2005년 아브라모비치는 주민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묻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구베르나토르, 가바나가 보그, 갓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주민들이 응답했습니다. 주지사 아브라모비치가 여론조사에서 신을 능가했습니다. 현지 박물관에 전시된 뿔 공예품에는 헬기에서 내리는 아브라모비치를 원주민이 맞이하는 광경을 새긴 것도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오래전부터 추코트카 지역을 챙겨왔습니다. 미하일 미슈스친 총리도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추코트카는 미국과도 아주 가까운 곳이라 냉전 시대부터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추코트카는 미국을 강타할 수 있는 핵무기도 많이 배치된 지역인데 고르바초프가 레이건과 군축 협정을 맺으면서 핵미사일을 철수했습니다. 냉전 시절 니키타 후르쇼프는 쿠즈키나 마치, 쿠즈카의 어머니를 보여주겠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본때를 보여준다는 러시아 속담인데 이는 바로 추코트카에 배치된 핵무기로 미국을 바로 때릴 수 있다는 위협이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때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쿠바가 아니더라도 알래스카 바로 건너편 추코트카의 미사일만으로도 미국을 없앨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지금은 버려져 폐허로 변했지만 추코트카에는 핵 미사일이 배치됐던 냉전 시대의 지하 요새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월 10일 추코트카를 방문했습니다. 공항에서 내려 거대한 바퀴가 달린 전지형 차량으로 아나드리로 이동했습니다. 현지 사정을 알기 위해서는 신문을 읽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봐야 한다고 푸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영구 동토층에서 야채를 재배하는 온실 단지를 시찰했습니다. 이 온실에서는 연간 79톤의 야채를 생산합니다. 그는 토마토에 다가가 맛있는 냄새가 난다면서 흐뭇했습니다. 온실에는 기상 관측소, 온도 조절 장치, 자동 급수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추코트카의 야채 온실 재배 기업가의 안내를 받으면서 현재 야채, 과일 공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영하 70도까지 내려가는 극지대에서도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것을 한껏 과시했습니다. 이 같은 푸틴 대통령의 행보를 집단 서방, 특히 미국은 공포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냉전시대 핵 대체의 최전선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알래스카도 위협받는다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래스카는 사무이 루스키 슈tat 아메리키, 가장 러시아적인 미국의 주라고 불립니다. 1867년 제정 러시아가 헐값에 미국에 넘긴 영토입니다. 러시아계 인구도 제법 되고 정교회 같은 러시아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예전에 비아체슬랍 볼로딘 러시아 두마 의장이 알래스카 얘기를 꺼내자 미국이 화들짝 놀란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알래스카 단어만 언급해도 자다가 벌떡 깨게 되어 있습니다. 알래스카에는 러시아식 생활 방식을 고수하면서 사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꽤 많습니다. 신앙과 전통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추코트카에서도 주민들을 불러 모아 허심탄회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생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국가가 해줄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선 2023년의 성과는 러시아가 자급자족 국가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유럽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유럽이 러시아를 더 필요로 한다면서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의 주요 경제가 찌그러지고 있는 사이 러시아는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경제 쇠퇴에 대해 기뻐할 것도 조롱할 것도 없지만 이는 엄연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의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 매체들은 독일을 지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다자녀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자신만만했습니다. 5자녀를 둔 한 아버지가 극동지역 대가족의 주택세를 면제해달라고 하자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러시아 남성의 60%, 여성의 70%가 2명 이상의 자녀를 갖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이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극동지역 대가족의 자동차 구매 혜택 문제도 산업통상자원부에 검토를 지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수군사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의 휴가와 수당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불만 사항이 제기되면 바로 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때 이루어져야 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관료 시스템의 문제라면서 챙겨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전선에 나가 있는 자원봉사자들도 조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점에서는 군인과 마찬가지라면서 참전용사 지위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